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흔적도 없이 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베니싱이라는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CCTV나 위치 추적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크게 이런 사건들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없던 때는 누군가 실종됐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종의 경우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 재수사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사망하면 유해가 남아 있어도 이게 동물이나 자연현상으로 소실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해결되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이후의 실종 사건들은 끈질긴 수사와 연구를 더해오면서 행방이 밝혀지거나 DNA 감식을 통해 유해를 찾을 수 있게 됐고요. 만약 누군가에게 피살됐다면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죠. 과학수사나 기술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요.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이 수사를 포기했으면 그 당시에 남아있던 단서와 증거도 모두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하고 싶어도 남은 단서가 없으니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피해자나 실종자를 생존과 사망 여부에 관련 없이 전부 실종 상태로 처리하게 되죠.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도 아직 실종 상태로 남은 3명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사라졌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정확한 사건의 내막을 알 수가 없어서 실종으로만 계속 남아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섬의 등대지기 실종 사건입니다. 영국의 해상 미스터리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요. 정식 이름은 아이린 모어 등대지기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세기 말의 영국은 빠른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많은 공산품들을 생산할 수 있었고요. 저절로 무역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 당시는 비행기를 통한 항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하는 거래가 유일한 무역 방법이었어요. 바다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운에 맡겨야 하는 위험한 경우들이 자주 생겼지만 그래도 이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던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의 교역량은 늘어나면서 많은 물건을 들여오고 내보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워낙 많은 배들이 몰리다 보니 항구로 들어오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좌초되는 사고가 동시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영국이 무역을 줄일 수도 없었어요. 이 당시 배 사고는 상인이나 뱃사람 아니면 나라 관리들까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자 영국 정부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떠올리게 되죠. 무역선들은 대부분 이 스코틀랜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아이린 모어라는 섬 절벽에다가 약 22.6m 높이의 등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 등대를 만들 당시 3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성된 것은 2년이 더 지난 1899년 12월이었어요. 5년 동안 세우게 된 거죠. 등대가 완공되자 등대지기 경력이 많았던 사람 3명이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아니면 늦은 밤에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건의 주인공인 토마스 마셜과 제임스 다켓, 도널드 메가더였던 것이죠. 영국 정부는 등대를 세웠으니까 이제 해상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실제로 등대가 세워진 뒤 약 1년간은 아무런 사고가 정말 없었어요.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마다 등대지기들이 일을 잘 해준 덕에 영국에 들어오려는 배들은 큰 사고 없이 교역을 잘 하고 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190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등대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은 겁니다. 지나가던 배들이 수상하다는 생각에 아이린 모어 섬 등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신고를 했는데요. 영국은 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며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었는데 바람이 너무 심했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배를 띄울 수가 없던 겁니다. 당일 출발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조사단은 사건 신고를 받은 지 10일 만인 1900년 12월 26일이 돼서야 아이린 무어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탐사대는 등대지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등대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신고대로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탐사대가 등대 안을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또 정작 멀쩡해요.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던 것처럼 청소도 잘 돼 있었고 불을 켜야 될 그 기름들도 전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옆에 놓여있던 의자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마치 무슨 일이 생겨서 급히 뛰쳐나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 말고 등대에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탐사대는 등대를 나와 섬 주변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러자 섬 서쪽에 배가 주로 상륙하던 지역이 폭풍으로 파괴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은 손상된 정도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파손됐었다고 기록해뒀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사대장은 시계가 멈춰있고 사고는 약 일주일 전 일어난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징후가 보였으며 불쌍한 그 친구들이 절벽에 서 있다가 바람에 날아갔거나 크레인같이 무거운 장비들을 고정시키려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익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기록한 내용을 영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작은 섬이라 수색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수색해봤어도 등대지기 3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장의 전보대로 풍랑에 휩쓸렸거나 절벽에서 실족해 익사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3명이 한꺼번에 같은 이유로 실종이나 사망했다는 것은 분명히 납득하기 힘든 정황입니다. 탐사대는 등대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토대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내부를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배를 탄 사람들이 아이린 무어 섬 등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짜는 12월 15일입니다. 등대지기들이 기록해둔 일지도 12월 15일까지는 작성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실종된 날로 추정되는 12월 15일 당일에 등대 안에 있었지만 어떤 일이 생겨 등대를 켜지 못했고 어디론가 나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죠. 어떤 일은 분명히 이들에게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날 등대지기들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섬을 자세히 조사한 탐사대는 등대지기들이 실종되기 전 섬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서쪽 지역이 심하게 파괴된 것을 알았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로 해발 33m 위에 놓인 상자가 파괴되어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주변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제 난간이 휘어진 채 옆에 있던 철로가 뜯겨져 나가 있었는데 이 철로가 놓여있던 곳에는 1톤 정도 돼 보이는 바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발 60m 절벽 위 잔디밭이 약 10m 정도가 뜯겨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긴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등대지기가 실종된 당일이나 그 다음날 갑자기 악천후가 발생했고 이 일로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봤던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만 봐도 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사람도 충분히 피해를 입을 만한 규모일 겁니다. 조사한 정황들로 봤을 때 등대지기 3명 모두 폭풍으로 등대 주변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밖을 나가봤다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때 바람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등대지기들이 실종된 날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등대지기들이 사건 당일 기록한 일지에서도 폭풍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등대 안에 보관하고 있던 방수복이 3벌이었는데 2벌은 사라져 있지만 1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 일지를 기록한 다음에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쳐서 일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고 이때 사태를 수습하려고 밖을 나가본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등대지기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3명 중 1명은 반드시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수복이 1발만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납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규정대로 한 명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등대에는 3명 모두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CCTV가 없었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게 문제죠. 2명은 방수복을 입은 채 밖을 나가봤지만 무슨 일이 생기자 나머지 1명이 규정을 어기면서 밖을 따라 나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보다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등대지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3명 모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모한 상황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등대지기들이 어디로 갔으며 조사관들의 생각대로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라진 것인지 궁금해했고요. 의견도 점점 갈리기 시작했어요. 조사대장의 연락을 받은 영국 정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실종이나 익사로 처리한 뒤 사건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약 100년이 더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설들이 생겨날 수 있었죠. 그날 등대지기들은 어떤 이유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요, 아이린 무어 섬 등대지기 실종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의 여러 가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요, 아직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이것을 맞다 틀리다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보편화된 시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등대지기 3명이 섬을 떠도는 원혼에게 휩쓸려 사라졌다거나 바다 괴물과 거대한 식인새가 물고 갔다든지 아니면 외국 간첩이 등대지기들을 모두 납치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1명이 2사람을 살해한 뒤 죄책감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뒷받침되는 증거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요, 아이린 무어 섬을 포함한 주변 7섬에 사는 환영이 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등대지기들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그 당시는 사실 지금보다 이성적인 사고가 좀 덜하던 때라 이런 마땅한 증거 없이도 이런 말들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리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고 떠돌기 시작하면은 방해가 좀 되겠죠. 혼란이 생길 겁니다. 이런 말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면요, 문제가 그 중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을 좀 보자면은 아이린 무어 섬에는 가끔씩 물살이 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안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때문에 파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잠시 바깥에 나와 있던 등대지기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안류를 좀 이해해야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파도는 우리가 알기로 바다에서 좀 내륙 쪽으로, 모래사장 쪽으로 빠르게 들이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안류는 반대로요, 해류가 해안에서 더 뒤로 바다 쪽으로 급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해수욕장에서도요, 모래사장으로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 파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바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심하게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지리적 요건상 항상 뭐 주변에 구조대원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은 사고는 아니에요, 이안류가.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이안류 때문에 매년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이린 무어의 해안선은 작은 협곡과 도랑들이 깊이 들어선 지형이에요. 문제의 서쪽 지역에 그 부서졌다고 하는 부분, 그곳에 작은 협곡이 있고 이 끝에는 동굴로 이어져 있는데요. 풍랑이 세거나 폭풍이 몰아치면 바닷물이 거세게 동굴로 들이닥치고요. 이때 엄청난 위력으로 바닷물이 폭발하듯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3명 다 휘말리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 같다는 추정인 것이죠. 여기에 방수복이 한 벌 남아있던 상황과 좀 연결해 보면요, 2명이 바깥 날씨를 확인하러 나갔고 등대 밖을 규정상 등대에 남아있던 1명은
갑자기 쓰나미급의 해일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간 2명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따라가는 순간 파도가 들이치면서 결국 3명 모두 휩쓸렸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진 2명을 구하려다가 같이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가설인 거죠. 이렇게 되면 방수복이 하나 남아있던 것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먼저 밖에 나가 있던 1명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고 등대에 남아있던 2명이 오히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지금까지 실종자의 유해나 유류품이 발견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제 사건이고요. 여전히 이 등대지기 3명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등대지기 3명은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걸까요? 정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 궁금한데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뒷부분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최대의 해상 미스터리 중 하나인 아이린 무어 등대지기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네, 실종 사건이었고 미제로 남았습니다. 3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은 자연재해일 가능성과 아니면은 내부에서의 어떤 사건, 3명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는 거지만. 네, 그래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린 무어 섬의 등대지기들이 실종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뒤에 계속 일을 하러 왔었어요, 등대에. 하지만 아무런 사고는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섬이 지형상의 문제로 그 당시 사건도 있었고요. 갑자기 파도가 들이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인명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에 1971년부터 이 등대에 자동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무인 등대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플래넌 섬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이유 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유독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생긴 등대를 지나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겠죠. 그런 것들 좀 배려한 차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이 사건 이름이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또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린 무어 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영화 소개해야죠. 2018년에 이 아이린 무어 섬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어요. 키퍼스라고 하는데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지만 워낙에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영화가 가상의 스토리를 좀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등대지기 3명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가상의 내용인 거죠.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고 싶거나 좀 그 당시 분위기를 좀 감안해 보고 싶으시면은 이 영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